당뇨병의 시기부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뇨병, 흔한 질환이죠. 65세 이상인 인구의 3명 중 1명 정도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안 되거나 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질병인데, 오늘 이 당뇨병 어떻게 먹는 게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당뇨병 진단 기준이에요. 정상 혈당은 공복 시에는 100 미만, 그리고 식후 2시간을 쟀을 때 140 미만, 이걸 정상 혈당이라고 하고요. 공복 시에 126 이상이 나오거나 식후에 2시간 정도 쟀는데 200 이상이 나온다. 또 이제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이제 혈당 변화를 그렇게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6.5% 이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정상이랑 당뇨병 진단 기준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을 이제 당뇨병 전 단계, 곧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혈당량 조절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이런 대사인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관에서 이제 소화가 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도당 형태로 분류가 돼요.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1차적으로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분의 포도당은 이 이자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간에서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든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기 위해 저장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포도당이 필요하게 됐을 때는 역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글리코겐이 다시 포도당으로 변환되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상태로 인슐린이 포도당이 대사가 되는데요. 인슐린의 분비는 그래서 혈당량에 따라서 조절되는데요. 이제 혈당량이 이게 빨간 게 혈당량 그래프고요. 파란 게 이제 인슐린 분비 그래프인데, 혈당량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면서 혈당량을 잘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잘 안 되거나 이제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당뇨병은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어요.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알고 계신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인데요. 이건 이제 유전적이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병인데, 이제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자주 또 많이 있게 되면은 우리 세포 내에서 좀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당뇨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요, 당뇨병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소갈이라는 질병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소갈은 증상이 이제 3대 증상이 있어요. 3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많아지는 건데, 다식, 다음, 다뇨, 이렇게 세 가지예요. 다식이라는 건 항상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자꾸 찾게 되고, 다음이라는 거는 갈증이 계속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다뇨는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런 게 3대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합병증으로 이제 눈이나 심장이나 어디 손, 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를 경구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메트포르민이라는 약물을 제일 먼저 사용하는데,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은 인슐린의 분비를 조금 촉진하는 약물이랑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작용할 수 있게 좀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하나를 투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2개 내지 3개를 투여하든지, 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주사요법을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혈당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섭취할 때도 설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설탕을 섭취를 하면은 소화 과정이 별다른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되게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설탕의 달달한 단당류의 섭취는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좀 가까이에 두셔야 하는 게 또 이제 설탕입니다. 왜냐하면 정백 당뇨병을 약물로 조절하다 보면은 좀 필연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혈당 증상을 이렇게 적게든 좀 심하게든 경험을 다들 하시게 되는데, 좀 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든지 좀 힘이 없다든지 이런 게 저혈당 증상인데요. 그렇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이제 단당류를 섭취를 해서 혈당을 회복을 시켜줘야지, 아니면은 좀 이제 의식 착란이나 이제 언어 문제가 생긴다든지 좀 응급적인 상황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사탕 같은 거 사탕을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저혈당 증세 갔을 때는 바로바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혈당 증세 갔을 때 일반적으로 한 15g에서 20g의 당당류를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사탕으로 치면 3, 4개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의 식이요법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혈당량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혈당량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이런 음식물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비만을 같이 앓고 계세요. 비만이 당뇨병의 유발 인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보다는 이런 음식을 먹어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탄수화물은 혈당량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무조건 적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혈당량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도 있고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인데요. 혈당량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은 이제 GI 지수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수치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표 같은 게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 위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걸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떤 식품을 섭취하면 되냐면, 가공되지 않은 거 최대한, 그리고 쌀보다는 현미, 통곡물 위주 이런 걸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과일이나 채소,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걸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거는 이제 소화를 조금 천천히 시켜서 혈당량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당뇨병의 식이요법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하는 식이요법도 있고, 채식 같은 거는 이제 그것도 당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꼭 엄청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당뇨병으로 합병증으로 신장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권장량은 체중 1kg당 단백질 0.9g 정도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먹어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은 이제 당뇨병이랑 같이 오는 게 이상지지혈증, 고지혈증 이런 게 심혈관계 질환이 항상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도 포화지방보다는 좀 불포화지방, 또 트랜스지방 같은 건 이제 가공지방인데 이런 걸 먹게 되면은 혈중에 이제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짜게 먹는 습관도 이제 혈압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은 혈압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게 좋고요. 당뇨 약을 오래 드실 때는 또 이제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12가 좀 부족해질 확률이 꽤 많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섭취를 해주시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영양제를 통해서 추가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당뇨병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당뇨병은 이제 대표적인 대사질환인데, 어떻게 말하면 좀 생활 습관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혈당량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당뇨병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